안 되는 거 질문이요. 질문. 13쪽부터요. 네, 13쪽부터. 13쪽부터 모르는 거 질문이요. 13쪽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요. 14페이지. 14페이지 없어요? 15페이지. 15페이지 없으면 16페이지. 너무 빨리 끝나고 16페이지 없으면 17페이지. 46번이요. 46번요. 17페이지 없으면 18페이지. 49, 51, 52. 또? 47, 48, 50. 너 안 했잖아. 너 진짜 너는 좀 하고 질문해. 그냥 아니 맞추고 나서 쌤 문제를 학교에 진짜- 해봤자 뭐 공개사까지 그렇게 진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야 47, 48은 그냥 4개씩 다 없어지면 빵 나오니까 이거 그냥 해주면 되는데 너 아예 안 했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식아. 47, 48은 그냥 나와. 제일 간단한 규칙 찾는 거잖아. 어이 진짜 해보지도 않고 이씨. 49번 했고요. 50번은 질문 없어요? 50번도 질문? 47, 48은 안 해도 되죠? 아주 간단한 거잖아.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잖아. 49번은 이거 다음 시간에 프린트 아마 줄 거 같은데 2021년도 영덕고 문제입니다. 영덕고에서 알파 베타가 자리 바꾸고 숫자만 10 이하의 자연수가 아니라 15 이하의 자연수로 바꿔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얘도. 그다음에 250번도 2021년도 태장고 문제입니다. 얘도 Z만 살짝 바꿔서 문제 냈어. Z만. 태장고 문제 2021년도 거. 그래서 내가 계속 터프 풀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 많이 또 나오니까 아시겠습니까? 눈에 익고 손에 익어야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잖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죠?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난번에 이어서 해봅시다. 3번 이어서 내가 T3 5반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139페이지까지 내줬거든요. 원래는 2차 방정식 끝까지 다 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 토요일날 오전 수업이에요 그래갖고 징징거려서 여기까지 근거 계수하기 전까지 내줬거든요. 그냥 화목토예요? 아니 T3 5반이 화목토라고 139페이지까지 내줬는데 여러분들도 139페이지까지는 할 수 있지. 2차 네. 방정식 한 5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내일 보는데요. 2차 방정식은 겁나 많이 했잖아. 응? 2차 방정식 금방 하잖아. 일어나는 시간이 1시인데 어떻게 금방 풀어요? 미쳤네. 무슨 일어나는 시간 1시야. 야 이씨. 어디까지라고요? 139까지 못해? 네. 이거 안 그거? 돼요. 쌤 저희 몇 시? 선생님 화목토는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못 하겠다는데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도 없어요. 몇 시간 만에 뭐냐? 지금 우리가 10시에 끝나고 4시 반에 보니까 예선아 그러면 어디까지 내주면 적당할 것 같아? 저희 18시간 만에 봐요. 저희 모르겠어? 자 그렇다면 더 줄여 그래. 와 진짜 씨. 와 진짜 32 어떠세요? 32? 네. 32 한 별씩 전까지 그건 괜찮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면 그냥 알았어.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래도. 네. 3월 17일 떠올려. 어? 118. 페이지는 많아도 문제 별로 안 돼. 근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가우스 기호 지난번에도 지난 학기에도 얘기했지만 가우스 기호 들어있다라고 하더라도 쫄지 마시고 어느 교재에도 있지 않은 선생님만의 분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만약에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다 그랬을 때 범위가 주어져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범위가 있으면 문제 중에서 그럼 정수 범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그럼 x가 뭐 3부터 7까지다. 그러면 x가 3 이상 4 미만일 때 가우스 x의 값은 3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4 이상 5 미만일 때 가우스 x는 4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정수 범위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범위가 없다. 그럼 가우스 x를 t라고 치환하고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치환했을 때 가우스 x를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항상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범위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범위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x t는 뭐여야 되죠? t는 정수여야만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t가 2차 방정식이라서 t가 2분의 1하고 뭐 1이 나왔다.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가우스 x 값이 정수 나와야 되니까 t가 정수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만 정수인 것만 답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x를 값으로 구하는 거니까 t를 다시 가우스 x로 바꿔주면은 해가 범위로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체크해 주시고 재현이 적었니? 네. 가우스 기호 나오면 또 모른다고 그럴 거지. 빙고. 죽을 해봐야지. 풀어야 돼. 다 읽었어? 이제? 알지? 보세요. 네.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1차, 1, 2차 방정식 다 해봤었으니까. 절대값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범위 나눠서 수익성 내서 해줘야 되죠. 이거 말고는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라고 한다면 x가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수 형태는 해가 없는 경우, 특수한 경우죠. 마찬가지로 0 곱하기 x가 0꼴이라고 한다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항등식 형태는 똑같은 거지. 그죠? 내가 x에다 어떤 것을 넣어줘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형태인 거잖아. 해가 무수히 많은 형태는 항등식의 형태다. 0 곱하기 x는 0꼴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과제를 거기까지 해주시고 지난 학기에 또 수상 같이 한 친구들은 내가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들어간 거 그래프 다 그리는 거 얘기해줬는데 이거 다. 적었었지? 재현이? 네? 네? 뭐라고? 이거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었죠. 적었었지? 네, 근데 선우도 적었었나? 책을 저 그려요? 아, 한 번 그렸으니까 그리지 말라고? 안 그리겠다고? 선생님 아, 책을 갖다 버려가지고 다시 그려야 돼. 책 갖다 버려서 다시 그려야 돼? 네. 자, 요거 한번 또 그려봅시다. 절대값을 포함하는 형태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죠.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예로 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y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려보자고요. 자, y는 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방정식의 해,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의 해 구할 때 일일이 다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그래프를 그리면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방정식이든지 아니면 부등식이든지. 맞아, 아니요, 재현이? 맞죠? 그치? 이거 겁나 도움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하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죠. 절대값이 양쪽에 다 씌워져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y는 절대값 x 더하기 1의 형태의 그래프인 거죠.
자, 그러면은 y 값은 다 양수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1에서 절대값을 풀어주려면 x 더하기 1이 양수인 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절대값이 그대로 풀어지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냅두시고 원래 그래프 그대로. 그 다음에 x 플러스 1보다 작은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지지만 얘는 절대값을 풀 때 x 더하기 1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이쪽으로 곱해버리자고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죠. 그럼 원래는 y 들어갈 자리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원래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죠. 그죠? 밑으로 꺾어서 올려주면 되는 거죠. x축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형태, 절대값 전체로 씌워져 있는 형태는 x축 밑으로 내려온 거를 꺾어서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쌤,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좋아요. 자, 두 번째 경우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겁니다. x에만. 그래서 예를 든 거에서 y는 x 플러스 1에서 x 쪽에만 절대값이 있다면 얘는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겠죠? 만약에 x가 양수면은 이렇게 그려진 거 그대로 여기는 이 부분은 x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x가 음수면은 절대값을 풀어줄 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원래는 x였는데 마이너스 x를 넣어줬다는 얘기는 y축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얘기지. x 들어갈 자리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의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삭제하고 0보다 큰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경우. 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y쪽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요. y쪽에만. 그래서 얘도 예를 든 거 그래프로 생각을 해본다면 y쪽에만 절대값이 있다. 그러면 얘는 y가 0보다 큰 부분은 절대값이 그대로 풀어질 거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냅둡니다. y가 0보다 큰 부분 원래 그래프 그대로 그려질 거고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문제죠. 자,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절대값 y가 x에다 0 넣어주면은 절대값 y가 1이잖아요. 그럼 y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전 두 가지 찍고 마찬가지로 절대값 y가 2다. x가 1일 때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지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애버리고 y가 0보다 큰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 쪽에도 절대값이 있고 y 쪽에도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 자, 얘는 원래는 이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본다면 네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되죠. 둘 다 양수, x 양수, y 음수, x 음수, y 양수, x 음수, y 음수.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절대값을 다 그대로 풀어줬다. 그럼 일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x도 양수, y도 양수일 때.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 절대값을 풀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x가 음수고 y가 양수면 x 들어갈 자리에다가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넣어주죠. 그죠?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줬다는 얘기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대칭해주면 돼요. 1사분면의 그래프를 y축에 대칭, 그 다음에 x축에 대칭, 원점 대칭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이거? 1사분면 그래프를 각각 대칭 이동 1사분면에 그려진 그래프를 각각의 대칭 이동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러니까 쌤,
이게 그거 있죠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아니 요거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x축 대칭, y축 실질적으로 나오는 대칭, 그래프가 뭐예요? 어? 원점 대칭 해줬다고. 즉 저게 그래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결과값 아니에요? 이거 그거잖아. 대칭 이를 다 대칭이야, 다 대칭. 아니 각각 대칭 이동. 아 이거 1번 한번 적어주세요. 1번? 글씨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 4번 됐어? 주영이? 네. 말로 다 설명한 건데. 아니 말로 설명해서 다시 한번 하면 좋잖아요. 다 됐죠? 안 되는 경칩이 뭐예요? 어? 경칩이 뭐예요? 경칩? 경칩은 개구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튀어나오는 걸 경칩이라고 그러죠? 1, 4보면 뭐예요? 어디 말하는 거야, 태희? 태희가 죽는 거야? 누가 죽었지? 경칩? 네? 라고 경칩이 어디 나와? 책에 아, 책에. 또 쌤 저게 뭐라 적혀? 어디? 이거? 아니요 그 밑에 이거? 아니 글이요. 1,3면 그래프를 각각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고. 되시겠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이제 풀이해도 됩니까? 정리됐어? 됐습니다. 자, 몇 번부터 하면 되니? 215번부터? 215번부터 봅시다. 자, 215번 볼게요. 215번이요. 누구시다? 215번. 215번에 2번부터 하면 된다고 체크되어 있구만요. 1번까지 했지? 그죠? 2번 누구시죠? 1번 답이 뭐였죠? 1번 답? 1번 답은 안 구해주는데 요거만 계산해보라고만 하고 끝났는데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 답은 밑에 나와 있지 않나? 4번 자, 2번 누구시죠? 2번? 서윤이. 자,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숫자 표시된 화면 A하고 B 두 개의 버튼으로 구성된 장치가 있는데 A 버튼을 누르면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를 곱한 결과 나오고 B 버튼을 누르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i를 곱한 결과 나온다고 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수가 1이라는 얘기는 다시 내가 원래 처음에 표시된 수가 이제 화면에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거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는가를 찾는 거잖아. 그쵸? 네, 그러면 일단 두 개를 먼저 한번 곱해봐요. 두 개를. 이거 두 개를 먼저 곱해보는 거죠. 그죠? A를 곱하고 B를 곱하면 요거 계산해주면은 4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화면에 1이 표시됐다는 얘기는 이거를 제곱했다는 얘기죠. 얘를 제곱해주면 1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1 나오겠죠. 그 말은 이제 제곱이 각각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A도 2번, B도 2번 곱하면 1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2번, B 2번 해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설명이 됩니까? 그 다음에 17번, 18번도 질문인가?
17번 질문이신 분 준영이. 자, Z가 복소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Z가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복소수 Z라고 한다면 Z를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A 플러스 BI로 놓으면 되겠죠? A 플러스 BI로 놓고 단 A, B는 실수다 라고 하시면 되죠. 일단 자, 그랬을 때 Z 곱하기 Z바가 0이면 Z가 빵이다 라고 했어요. Z 곱하기 Z바, Z바는 그러면은 호수부에 부호만 반대인 A-BI가 되겠죠. 그럼 Z 곱하기 Z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Z 곱하기 Z바는 A 플러스 BI랑 A-BI 두 개 곱해 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까지 했습니까? 네. 그러면 뭐 해야 돼? 기억은 했어요. 아, 기억은 했어요? 네. 뭐가 안 돼? 니은 디귿이 안 되는 거야? 니은이요. 니은? 네. 디귿까지 됐고? 네. 네. 그럼 니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 0이면 Z는 빵이다 라고 했는데 Z제곱하면 뭐 나오겠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가요? 플러스 2ABI Z바의 제곱은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2배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ABI 나오겠죠? 그러면 얘 없어지겠네요? 얘가 빵이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쵸?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Z가 꼭 0이 아니어도 되지. 그죠? A제곱이랑 B제곱이랑만 같으면 Z제곱 더하기 Z바 제곱이 0을 만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되겠죠? 명제랑 똑같은 거지. 우리 수화도 다 배웠잖아. 뭐뭐이면 뭐뭐이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려면 뭘로 생각해줘야 돼? 포함관계. 어떤 게 더 큰 집합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떤 게 커야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가 더 큰 집합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반대지. Z제곱 더하기 Z바 제곱이 0이 만족하는 것은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문제를 풀더라도 수하를 미리 좀 알고 있으면은 좋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선행을 또 미리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그쵸? 그 다음에 218번 또 누구시죠? 218번 소윤이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얘는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를 만족시킬 때 항상 실수인 것만을 거기서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알파 베타. 그렇다면은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복소수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A 플러스 B로 넣을 수 있죠. 단 A, B는 실수고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아니어야 돼? B는 0이 아니어야죠.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가 0이 아닌 거 체크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베타를 C 플러스 D로 넣고 C, D는 실수고 D는 또 0이 아닌 거다 라고 넣을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기억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을 보시면은 베타 더하기 알파바이니까 C 더하기 DI 플러스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A 플러스 C 더하기 D 마이너스 BI가 0이다 가 되죠. 그러면은 항상 실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알파 더하기 베타바가 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문제에서 나와져 있는 힌트가 요거 하나 나와져 있으니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바를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바를 해주면은 AC-BD고 마이너스 BC 플러스 ADI죠. 그러면 얘가 빵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죠? 빵이 나온다는 얘기는 AC-BD AC-BD 알파, 베타 이게 아닌가 보다. 아, 잘못됐구나. 여기구나.
알파랑 베타 바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디 갔어? 베타 바 C-DI를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구나. 위에 있어요. 위에 A 플러스 BI랑 C-DI랑 더해주면 빵이다. 그러면은 빵이 나오려면은 A 더하기 C도 빵이고 B 마이너스 D도 빵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C는 마이너스 A로 바꿔 써줄 수 있고 B랑 D랑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힌트죠. 자, 그러면은 기억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기억에서 A 더하기 C 더하기 D 마이너스 BI 이렇게 나올 텐데 B랑 D랑 같잖아요. 그쵸? 네, B랑 D랑 같으니까 이 부분이 같은 거죠. 그럼 얘가 빵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C 대신에 마이너스 A로 바꿔 써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A 빵이니까 빵 나오겠죠. 빵은 실수 맞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실수 나오겠죠. 빵이니까. 기억은 맞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i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면은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 얘네들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A하고 C를 더해주면 어차피 C가 마이너스 A니까 없어지겠죠. A랑 마이너스 A는. 그 다음에 B랑 D랑 같으니까 2BI로 바꿔서 써줄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i를 하나 곱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BI에다가 i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B 나오겠죠. 그럼 얘도 B는 실수니까 실수 나오는 거 맞겠죠? 실수 나오는 거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알파 곱하기 베타 바죠. 알파 곱하기 베타 바 해주면은 알파가 A 플러스 BI고 베타 바는 C 마이너스 D니까 얘네들 곱해줄 수 있죠. 곱해서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마이너스 2ABI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뭐 없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수 나오겠죠. 아니, 실수가 아니죠. 얘가 살아있으니까 AB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AB, B도 0이 아니고 D도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베타분의 알파바죠. 베타분의 알파바도 마찬가지로 C 플러스 DI분의 A 마이너스 BI 이건데 실수를 해주면 C 마이너스 DI를 다 곱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죠. 분모는 C제곱 더하기 D제곱 분의 그 다음에 분자가 AC 마이너스 BD 마이너스 BC 플러스 AD인데 C 대신에 마이너스 A로 바꿔 써주거나 아니면 A 대신에 마이너스 C로 바꿔 써주면은 다 없어지겠죠? D랑 B랑 같으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C, D 대신에 B로 바꿔 써주면 BC 마이너스 BC니까 없어진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만 남죠. 분자가 어차피 C제곱 더하기 D제곱 분모도 실수죠? 얘도 실수. 네, 분자도 실수. 분모도 실수. 그래서 리을은 실수 나오겠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246번 해보겠습니다. 246번이요. 246번 누구시지? 46번? 준영인가? 자, 246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단계는 했습니까? 안 해봤어? 1단계? 네. 유한해봐. 어려워 보여서 그냥? 아니요. 실수하면 되지. 1-i 분자분모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2분의가 되겠죠? 2분의 1-i의 제곱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는 없을 거고 마이너스 2i죠? 그럼 직접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마이너스 i입니다. z가. 자, 그럼 이때 a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n은 마이너스 i의 n제곱이죠?
그 다음에 z n제곱 분의 i 분의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되시겠죠? z가 마이너스 i니까 되시죠? 응?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1, 2, 3, 4를 대입해서 하나씩 구해보면 돼요. 그래서 규칙 찾아보라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러면 AN에다가 여기다가 1, 2, 3, 4를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n 대신 1 넣어주면 되겠죠? n 대신 1 넣어주면 A1이죠. A1은 마이너스 i 더하기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 있는 것만 유리화 해줄 수 있죠? i를 분자분모 곱해준다면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i니까 그냥 i죠? 그래서 마이너스 i 더하기 i 그럼 빵 나오면 되나요? i를 다 곱해준 거니까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n 대신에 2 넣어주면은 a2 나오겠죠? a2는 마이너스 i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이 대신에 3 넣어볼까요? 이 대신에 3 넣어주면 뭐 나오겠죠? A3일 거고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세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 i 세제곱 얼마 나오죠? i죠? 그럼 얘도 i 더하기 i분의 1이잖아요. 그럼 유리화 또 해주면 i랑 i 곱해주니까 i하고 마이너스 i죠? 그래서 얘도 또 빵 나오겠죠? 4까지 일단 해봅시다. 자, n 대신 4 넣어주면은 a4는 뭐겠죠? 마이너스 i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제곱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4개씩 다 반복이 되겠죠? 4개씩 반복이 됩니다. 4개씩 빠바바방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A 102까지의 합이죠. 그러면 4개씩 더했을 때 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A 100이라는 것은 A 100까지가 다 빵이죠. 여기까지가 빵. 그러면 A 101하고 A 102.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째 얘네들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와주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247번) 진짜 질문이야? 재현아? 아니요 더 풀었어요. 다 풀었어? 풀 수 있으면 일로 와봐. 혼나야 돼. 풀 수 있으면서 안 풀어? 우와 진짜 풀 수 있잖아. 네. 왜? 저희 1분 남았어요. 2분 남았거든? 3초 뒤에 1분. 아 그러네. 이씨. 자 일단 그러면은 아까 몇 페이지까지 숙제 해놨지? 132쪽. 132? 네. 알겠어요. 그럼 132까지 해봅시다.